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교육의 봄에서는 운동적인 접근으로 우리 일의 현장, 교육의 현장을 봤다고 하면 저는 현실의 측면, 정말 기업이 살아남는데 어떤 사람하고 일해야 돼? 이걸 함께 고민해 왔던 저의 이제 10년의 이제 경험을 이 자리에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뭐 자료에도 제가 소개를 했지만 짧게 변호사 생활을 했고요. 좀 다른 변호사? 아니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게 내가 정말 해야만 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뭘지 몰라서 상당한 시간 동안 다양한 경험들을 했고 또 트라이를 하면서 운명적으로 저는 창업 세계에 닿게 됐어요. 아,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창업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뭐 그게 이제 저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좋은 투자자를 만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 세계에 닿게 되었는데요. 제가 느꼈던 문제점은 뭐였냐면 저 나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왔고 변호사 자격증까지 땄는데 이게 정말 빙산의 일각이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전부라고 알려줬는데 그건 정말 시작인데 그걸 나와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고민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부의 미래에서 엘빈 토플러가 너무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세상은 100마일의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인데, 학교의 속도는 10마일이죠. 제가 몸담았던 법은요, 1마일이에요. 뭔가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과의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한참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법이 제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의 속도는 다르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키워주셨는데 그 아이들이 나오면 100을 요구하는 직장에서 10짜리인 거죠. 과거에는 괜찮았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산업화 세대에는 그래 네가 뭘 알겠니? 그래 우리 기업에 들어오면 네가 지금 아는 건 10이지만 우리가 나머지 90을 알려줄게. 이런 입장으로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일단 공채로 이제 뽑아서 돌리면 되거든요. 이게 산업화 시대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죠. 왜냐? 이젠 그만큼 대기업들도 사람을 많이 안 뽑고요. 이젠 공채도 없어져서 이제 경력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젠 무늬만 신입인 직원들을 뽑는 현실이 벌어진 거죠. 저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 역시도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를 창업하고도 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서비스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 청소년 시절부터 학교 밖 세상을 좀 알아야 돼. 학교 밖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돼. 라는 생각해서 기업가 정신 교육 서비스인 앙트십 스쿨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걸 이제 포기 안 하고 계속 했더니 여기 있는 애들이 야놀자에도 취업하고 창업도 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만 늙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랐더라고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교육이라는 걸로만 접근하니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다시 입시 공부를 하고 그럼 대학을 가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모두 다 창업해. 할 수는 없었거든요. 창업이 저도 해보니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창업 말고, 그래, 창업도 좋지만 다른 대안은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 하게 된 게 스타트업과 인재를 잇는 조인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일단 스타트업에 가서 일해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그렇게 알아보면서 다음 스텝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지난 10년을 제가 돌아보면 정말 격동기였어요. 새롭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실 텐데요. 10년 전에만 해도 새로운 앱 서비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번개장터, 스타일쉐어, 뭐 이런 서비스들 저 10년 전에 인제 사업계획서 들고 PT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실제로 스타일쉐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감사로 같이 감사가 되어서 한 지난 10년간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를 곁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만큼 지난 10년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1990년대부터 인터넷 컴퓨터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지난 10년은 모바일 세상이 이제 아주 가속화되었죠.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벤처 기업들이 되게 많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벤처 기업들이 채용하는 이제 채용의 숫자도 4대 기업 못지않은 숫자가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요. 스타트업 등 창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이제 앞에 발표하신 분들, 오신 분들을 보면 약간 조금 더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불리우는 혁신 기업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기업의 범위가 조금 넓다. 지금 2030들이 바라보는 그리고 선택하는 선택지의 창업은 어떻게 보면 고용이 일어나고 이런 영역하고는 또 차이가 나게 의미가 좀 넓은 것 같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마 오늘 아침에도 이제 여기 마켓컬리에서 물건을 구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 식탁을 바꾼 이게 대명사로 꼽힐 수 있을, 그리고 다양한 또 문제점들도 동시에 나오는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마켓컬리가 초기였을 때 저희가 인재 매칭을 했었거든요.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사무실에 막 식재료가 널브러져 있고요. 채용 담당자는 연락도 잘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신대요. 이런 게 스타트업의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정말 빠른 속도로 컸죠. 어찌 보면 이렇게 기술과 시대적인 힘, 개인의 꿈과 시대적인 힘이 만나서 이렇게 급한 성장, 빠른 성장을 이루든 이게 스타트업의 대표적이죠. 그래서 마켓컬리는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만 있느냐? 조금 다른 성격의 기업들도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소셜 벤처로 대표적인 기업을 설명해줘 라고 하면 두성 컴퍼니, 지금 이름을 바꿔서 두엔즈라고 하는데요. 두엔즈를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제가 소개를 하곤 하는데요. 두성 컴퍼니는 이제 대표님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작은 스몰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물류 비즈니스로 바뀌었는데요. 시작은 정말 달랐습니다. 정말 기업들의 CSR 자금을 받아서 옷걸이를 만드는, 어쨌든 노숙자분들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 옷걸이에 어찌 보면 이제 기업의 이제 광고하는 표를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부터 시작했던 기업이었어요. 하지만 계속 노숙자의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이 핵심을 잃지 않고 시장의 수요를 살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물류회사로 넘어왔죠. 왜냐? 물류는요, 그 어떤 일자리 현장보다 손을 써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노숙자라 하더라도, 물론 이 두헨즈에는요, 정말 실력이 좋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도 있고, 데이터 애널리스트들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어찌 보면 처음에 이 기업이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의 당사자인 그런 이제 노숙자분들도 함께 일하고 계시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업마다 자기들이 해야 하는 창업의 목적들이 다르고 그것에 따라서 색깔이 좀 더 다르다. 어떤 기업은 5년 만에 자본과 기술의 힘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내고 성장할 수 있지만 어떤 기업은 비틀비틀 가면서 이렇게 또 그 문제를 끈질기게 해결하는 기업들도 있다. 저는 이제 저희와 같은 사무실에서 스타일쉐어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기 사진 속에 흐릿하게 보이는 두 사람이 스타일쉐어의 20대 창업자 두 사람이었습니다. 공동 창업자였는데요. 정말 월화수목 금금금 세븐일레븐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게 세월이 쌓이고 10년이 넘어서고 13년에 이를 무렵에야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게 되었고요. 초기의 멤버들은 이제 그 과정에서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고요. 그만큼 창업이라는 건 되게 고난의 연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내는 창업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관심을 갖고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업 창업가의 학력과 경력은 어떨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유니콘 기업들에 대해서 몇 개의 기업만 뽑아가지고 한번 파봤어요. 자, 어떤 학력과 경력을 갖고 있느냐. 대체적으로 우수합니다. 소위 말하는 스펙이 좋은 분들이 많고요. 그러나 아닌 분들도 있죠. 유니콘 기업에 한정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이걸 더 많은 선택지로 넓히면 저는 이 퍼센티지가 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한겨레 신문에서 국민대와 함께 조사한 결과를 또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300억, 누적 투자 300억 이상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창업자를 분석한 건데, 소위 말하는 이제 국내외 주요 대학을 나온 분들이 이렇게 46명, 전체 93명 중에 한 50%가량 되죠. 그래서, 비교적 학력이 우수한 편이다. 그러나 이게 또 우리가 물이라는 것도 반이 있으면 반이나 있네? 반밖에 없네? 똑같은 물이 차휘어져 있지만 그렇게 또 달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이 우수한 경력이면 나머지는 아닌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학력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섣부르다. 또 흥미로운 조사인데요. 스타트업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나라의 1000개의 기업을 대규모 이제 1000개의 기업을 분석해 보았을 때도 주요 임원들의 학력들이 이제 스카이에서 벗어나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걸로 학력이 필요하다 아니다? 단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력이 좋아도 모험을 선택하지 않은 분들은 창업세계에 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역시 저희 추정이지만 CEO의 비율이 명문대 출신 CEO의 비율이 계속 낮아지는 것은 저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학교에서의 성적과 현실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역량은 계속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극단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실현하는 분이 피터 스티엘이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창업자이자 투자자인데요. 피터 스티엘이 만든 팀 펠로우십은 학교를 그만둘 것을 조건으로 투자를 합니다. 무조건이에요. 뭐 투자한다고 해서 지분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네가 그만큼 정말 하고 싶다면 내가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라는 의사 표현인데요. 이분이 이런 팀 펠로우십을 통해서 세상에 내밀고 싶은 목소리는 명문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 세대의 모험심을 해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제 제가 요런 수치를 통해서 그래 역시 공부를 잘해야 돼 창업을 성공해 뭐 요런 도식화된 결론을 전달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공부를 잘해도 왜 잘했는데 라는 걸 들여다보면 아무리 제도가 엉망이고 희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모험을 선택한 사람들만이 어찌 보면 실패 확률이 높은 창업 세계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스타트업 CEO들의 학벌이 이러니 공부를 잘해야 성공해. 요런 단순한 도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결론적으로 초기 스타트업을 살펴보면요. 자, 공동 창업자들은 이렇게 학력이 우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외에 나머지 영역은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은 초기 창업 기업에 안 옵니다. 왜 듣보잡에 가요? 안 가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모험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는 학벌이나 경력으로 나를 인정하지 않아 주었다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모여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전거 덕후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어요. 요 작은 기업이 좋은 인재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전거 덕후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초기 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학벌이나 경력과는 다른 찐 실력을 보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게 도전 정신, 문제 해결 능력, 학습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렇게 초기 창업 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커리어 전환도 가능해요. 이건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앙치십 교육으로 만났던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고등학교 때 고희성은 관광고를 다녔어요. 그때 앙치십 교육을 통해서 저는 나중에 창업가가 될 거예요. 라고 본인의 꿈을 이야기했던 친구인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요리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리사로 일을 해보니까 이걸로 창업하기는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플레이팅이라는 푸드 스타트업에서 마케터이자 서비스 운영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개발자가 되어서 창업을 하면 더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개발 공부를 했고 처음에 비전공 개발자이니 이 친구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기업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본인을 채용해주는 기업부터 시작해서 야금야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한 계단씩 올라갔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은 토스라는 여러분이 다 아마 아실 만한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과정이 불과 5년이 걸렸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상관없이 야생의 들판에서 스타트업이라는 생태계 내에서 본인 스스로 깨닫고 공부를 해서 커리어를 전환한 사례인 거죠.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스타트업이라는 화두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조금 다른 화두로 내용을 바꿔보려고 해요. 일이라는 게 이제 개념이 바뀌어서요. 취업 아니면 창업, 부업 이렇게 똑똑 나눠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오래 살 거고 우리의 일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에게 짝꿍이 될 거고 그래서 실제로 2030들은 다양한 형태로 직업을 선택하고 있다. 그 실제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마켓 4.0의 시대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글로벌 넘버원이어서 싸고 편리하고 이런 서비스가 남거나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너무나 신뢰받는 서비스 이 양쪽으로 이게 나눠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동네에 너무나 친절하고 맛있고 그러나 하루에 이 파는 빵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 심지어 6시, 7시면 재료가 소진되어서 판매하지 않는다는 그러나 그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빵집들은 살아남는다는 거죠. 왜? 커뮤니티적인 기반과 신뢰가 있으니까. 요즘 창업 세계에서는 그런 창업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10년째 봐왔고 저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푸푸 베이글이라고 해서 빵순이였어요. 빵을 너무 좋아하는 빵순이가 만든 베이글 브랜드였고 지금은 마켓컬리에서 이제 매출이 상당히 잘 나가면서 지금 30명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죠. 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의 투자 이런 거 없고요. 이것도 원래는 개인 사업자였다가 마켓컬리에서 매출이 너무 이제 잘 팔려가지고 매출이 늘어나니까 불가피하게 법인으로 바꾼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업을 선택한 거죠. 이제 이런 식의 창업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플랫폼 위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표현하는 유튜버, 드로우 앤드류라는 뭐 유튜버의 제가 화면을 캡처해 왔는데요. 이런 유튜버들의 세계, 웹툰 작가의 세계, 그리고 내가 글을 써서 먹고 살 건데 내 고객들과 직접 만나고 싶어. 어떻게? 이메일 서비스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내가 큰 돈 벌지는 않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 대신 살아갈 거야. 이런 방식의 새로운 개념을 내서는 친구들도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단순 노동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자기 나름대로 색깔로 엣지 있게 만들어내는 이런 청년 도배사인 배윤슬 같은 이런 친구들도 생겨났죠.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례를 통해서 어찌 보면 이제는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세계나 창업의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이제 우리의 살아갈 커리어들을 자유롭게 디자인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그 흐름들을 2030은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고 자기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10년 동안 경험했던 이 스타트업이라는 생태계에서 어떻게 스타트업이라는 징검다리를 학교로 활용하는지 그런 친구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걸 얻어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일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스, 마켓컬리 이렇게 유니콘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큰 기업 말고요. 초기 스타트업. 나 여기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서 잘 땡기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초기 스타트업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안에서는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초기 스타트업에서는요, 위험이 커서 물론 창업가들도 그 위험을 감당하지만 초기 스타트업에 합류한 사람들도 나름의 위험을 감당해야 하거든요. 그 대신 얻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 나름의 성장과 그 다음에 나의 커리어를 나의 색깔에 맞게 주도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이라는 직장을 이렇게 소개하기도 해요. 나에게 맞는 일을 찾고 커리어를 키울 수 있는 징검다리 직장이다. 자,
그래서 각각 스타트업이라는 징검다리를 거쳐간 사람들이 어떤 기회로 활용했는지 한번 볼까요? 매칭이 되어서 취업에 성공해서 너무나 기뻤던 친구 중에 곽소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원에서 디자인을 배웠던 친구인데요. 취업이 정말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를 찾아왔는데 저희가 살펴보니 너무나 열심히 산 거예요. 고졸이라는 거 빼고는 너무나 열심히 살았고 그 태도가 너무나 훌륭했고요. 저랑 온라인으로 미팅을 했을 때 미팅을 마치고 격한 마음으로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취업에 성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다고. 저는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저만의 약간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될 때까지 도왔고요. 지금은 코드스쿼드라는 코딩 교육을 하는 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트업에서는요. 네가 고졸이야? 지방대야? 이런 거가 중요하진 않아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 우리 동료들과 일 잘할 수 있어?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의성처럼 나에게 맞는 일을 해보면서 찾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최근에는 대기업에서 이제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 나는 좀 더 주도적으로 일에만 몰입하고 싶어. 라는 친구들이 많아졌거든요. 서로 스타트업에서 실패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일을 대한다면 그 시간을 알차게 성장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친구들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요즘 또 하나 생겨난 변화는 뭐냐면요. 스타트업에서 고분군투했던 그 시간들을 값지게 쳐주는 대기업들이 생겨났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스타트업에서 일한 경험을 싸들고 대기업의 혁신 부서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생겨났고요. 최근 제가 접한 저희 팀원의 소식인데요. 저와 함께 창업을 했었던 코파운더예요. 저와 7년 동안 함께 일을 한 다음에 개발자로서의 커리어를 본격적으로 쌓기 위해 유학을 갔었는데 이제 요번 8월부터는 메타, 이제 페이스북 이 이름을 바꾼 메타에 출근을 하게 됐어요. 자, 이제는 이렇게 제가 이 친구의 추천서를 쓰면서 느꼈던 건데 이게 창업을 해서 경험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대학도 아주 높게 평가하고요. 글로벌 IT 기업에서도 되게 높게 평가한다. 이건 어디서도 쌓을 수 없는 너무나 스펙이니까요. 진짜 스펙이니까요. 그리고 창업을 언젠가는 하고 싶은 친구들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이렇게 창업을 준비합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배달의 민족에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배달의 민족 환기퉁이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 기업도 알아요. 평생 직장 따위는 없고 여기에 평생 있을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배달의 민족도 내년에 망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여기 있는 동안 서로 최선을 다해서 성장하자.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 포럼에 그 누구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했던 이유는 저는 나름대로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라고 제가 가설을 세워서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일을 운동의 영역에서도 살펴보시고 이렇게 이제 지난 2년 전부터 하신 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앙티십 스쿨의 사례들 이제 이 친구가 저희 앙티십 교육을 통해서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해서 지금은 야놀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진지하게 물었어요. 제가 오늘 발표를 앞두고 실제로 정말 고졸이라는 사실이 일을 하는데 방해한 적이 있느냐. 아직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높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본인도 대학에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팀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당신은 우리 팀의 손흥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일터에서는요. 내가 고졸이라고 해서 아니면 지방대 출신이라고 해서 그걸 뭔가 들먹거리는 게 정말 촌스러운 일이다. 다른 기업, 아닌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기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제가 목격한 기업에서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